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연동 송악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익산시에 제안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고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요구. 둘째,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신속한 추진. 셋째, 해충 발생 데이터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5분 발언을 통해 도심 내 반려동물 이동식 놀이터 시범 운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은 600만 가구이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8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의 반려동물 수는 얼마나 될까요? 어느 지역에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연동이 가장 많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반려동물 등록수가 2,000마리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연동과 송악동을 다니다 보면 도심 곳곳에 반려동물과 혹은 반려동물이 없어도 산책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관리가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려라는 의미처럼 인생을 함께하는 자식의 반쪽이니 반려동물과의 야외활동은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마음 편히 거닐 만한 야외 공간이 거의 없다 보니 사람이 많고 교통이 밀집된 복잡한 환경에서 뒤섞여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산책을 나온 반려견들과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서 반려인들은 혹시나 산책 중 시비가 생길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혹은 내 반려견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자만하는 모습도 목격한 적이 많습니다. 비반려인들은 어떨까요? 공원을 찾은 일부 시민들은 혹시 반려견의 목줄이 풀릴까? 입마개를 안 하면 목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까이 다가올까 두려워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는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닫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이동식 반려동물 쉼터를 2025년까지 총 10곳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양천구는 도시공원법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만 설치 가능한 반려동물 놀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3년부터 하부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반려동물 쉼터를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곳은 근린공원, 소공원 등으로 공동주택 등 반려동물가 많은 주거밀집 지역이라 반려인들의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쉼터 특성상 소음과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양천구는 이동식 쉼터의 이용 빈도와 민원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고정시설물로 전환할 방침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익산시 반려동물 등록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 더욱 소중한 삶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데 익산시는 언제까지 함양 정식 놀이터 1개소와 영등동 임시 놀이터 1개소로 현상을 유지하는 행정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심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촉구에 관한 5분 발언 당시에도 당장의 설치와 시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니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공원과 반려동물 놀이터의 소관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추진 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수요 파악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면적 제한을 10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의 근린공원으로 완화해 두었고 체육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대안도 제시하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익산시는 어떻게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임시로 설치하게 되면 규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사유지나 공원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체격에 따라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도심 내에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운영 시간이나 요일을 달리하여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별도의 공간이 도심 내에 마련한다면 비반려인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전과 위생 문제, 반려견 입장에서는 그동안 놀이터가 도심과 원거리에 위치해 겪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나 주거 인근에 설치가 어렵고 공원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라는 소관부서의 입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서울 양천구 사례를 참고하여 도심 내 적합한 장소를 찾고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는 것은 익산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4년 교육발전 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되었고 2026년까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 교육발전 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은 교육청과 관계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탁월한 협력과 열정적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교육발전 특구 선정에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익산시 교육발전 특구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그중 전략 1번 지자체 교육청 협력 기반 공공형 생애 전주기 교육혁신 추진과제에서는 학교 복합시설 및 방과 후 러닝센터 건립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복합시설은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랑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을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말합니다. 2023년 3월 교육부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40여 개씩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229개에 하나 이상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본 의원이 학교 복합시설 설치 촉구에 대해 오문 발언을 할 당시 첫 공모는 6월에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촉박했고 준비 시간이 여의치 않아 뾰족한 수도 없이 다음을 기약받았습니다. 시장님, 익산시에는 학교 복합시설이 여전히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공모사업이 익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기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학력 인구는 줄고 익산시에는 학교 복합시설이 없고 교육부에서는 학교 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겠다고 하니 까지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상하반기 공모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접수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간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학교 복합시설 공모 선정 요건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발전 특구 연계사업, 둘째 학교 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장님, 이런 선정 요건들은 익산시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고 교육발전 특구 선정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설치는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익산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순창구는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올해 상반기 1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순창구 내 창의예술미술공간 건립을 교육청 단독 예산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학교 복합시설 공모를 함께 추진을 위해 교육청과 순창군의 수차례 협의 끝에 사업 규모도 사업비도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의 유관 사업과도 병행해 시설 확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 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문체부 예산 42억을 확보했습니다. 초등학교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했고 서산시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국비 68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언제까지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할 일이 많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 대응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겠지만 단계적인 사업만큼 재정적인 부담 해소는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정읍시와 남원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글로컬 30 교육발전 특후 시범지역에도 선정된 데 이어 학교 복합시설 유치까지 도전한 것입니다. 시장님, 학교는 도시의 마지막 유휴공간입니다. 학교 시교육청의 소유지만 우리 시민들의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복합시설이다 보니 익산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나서서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정책개발을 아우르는 정책개발 담당관이나 또한 전문기관의 복합시설 발굴 용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시장님, 벌써 3번의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모든 기초단체에 설치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니 학교와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가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 공모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충 발생 데이터 구축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계속되는데 7월에서 8월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 수준보다 더 덥고 올 여름도 더 덥고 더 길다고 합니다. 빨라진 여름에 불청객인 모기와 해충들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6월 11일 강원도 강릉시에는 밤 사이에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일 빠른 기록입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때이른 더위와 잦은 비로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해충들이 출몰해 증가하면서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 민원 분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하수구의 동양하루살이, 날파리, 날벌레, 모기 등의 해충 방역 요청 민원은 5월 셋째 주 397건에서 넷째 주 723건으로 일주 사이에 1.8배나 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전년 해충 민원이 총 147건인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벌써 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3년간 해충 민원 증가 추세는 향후 해충이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연중 방역을 실시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추가로 방역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의원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방역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어떤 부분이 개선됐나요? 서울 구로구는 올 초 정화조에 발생하는 모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해보다 5배 늘린 2만 5천 개 규모의 유충 구제제를 정화조에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갈수록 빨라지고 많아지는 돌발 해충들도 큰 골칫덩어리인데 익산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요? 이상기후로 각종 해충들이 급증하는데 우리 시의 해충 방역 예산은 소고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익산시의 해충 방역 시설 설치 현황과 민원 발생 월별 현황 등을 데이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충 발생 시점을 예측한 방역 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한다면 해충 방역 우선 지점 및 집중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과학적인 방역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충 방역 민원 발생도 사전에 예측 가능하며 중점적으로 해충 방역을 추진할 수 있고 신규 해충 포주기를 설치하는 데 기초자료도 활용하여 선제적인 방역 행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익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재원 의원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금년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내년에 이제 친화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총력을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의원님 질문 내용도 나왔습니다만은 반려인이 3분의 1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인구에. 그럼 비반려인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반려인들한테는 정말 자기 평생 반려동물이지만은 비반려인들한테는 그야말로 혐오시설, 혐오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이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동식 놀이터라는 것이 그래 나온 겁니다. 이동식 놀이터는 설치를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또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피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 저희도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다송리의 무지가 매화마을 반려동물 놀이터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아요. 주말에 되면은 이제 전주나 논사이나 부여나 많은 지역에서 익산에 반려동물 데리고 이렇게 놀러 오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이것이 있으니까 좋다.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도전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반려인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즐기고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익산은 무지개 매화마을하고 또 중앙체육공원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2군데죠. 그리고 또 민간에서 지금 6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에서 나서는 것보다도 민간인들이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터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숙박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행동교정하는 교육시설이나 또 카페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연계에 서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애호인들이 가서 즐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면 항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는 또 주민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옮겨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겨울에 가을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할 때 거기에서 우리 중앙체육공원이죠. 팔봉체육공원, 팔봉공원에서 임시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고, 또 우리 원강 거기가 지금 학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던가요? 거기에서 반려동물 학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임시로 이렇게 설치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과 연관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6군데가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시에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할 곳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정부가, 교육부가 학교 복합시설 공모했다고 전국 자치단체 하나씩 하기 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냐,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 절실히 원하는 건데 시설이 없어서 이번 학교 공모시설, 그 복합시설에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감대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앙초등학교 지금 제 3동사 거기가 학생 수가 적으니까 거기다 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로 지금 아파트가 조만간 2,800세대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교실이 부족해서 또 2부제, 3부제 사업한다, 수업한다 소리 나올 수도 있는 곳인데, 섣불리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은가 싶어지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늘봄학교 지금 교육부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늘봄학교 체제가 정착이 안 됐거든요. 좀 교육부, 교육청, 교육부서에서 전부 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돌봄을 맡아라, 정부의 시책인데, 지금 교육 공무원들은 결사하셔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그 학교 복합시설의 핵심은 늘봄학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은 빠르다. 근데 금년도 하반기면은 이제 전 학교에다가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위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는 교육발전 특구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3년 내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1차인데 이제 2차인, 3차인 앞으로 2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이 사업은 충분히 선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서 필요성부터 먼저 공감대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늘봄학교 그것이 정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해충 방역 체계는 사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소홀하기 참 쉬운 그런 분야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자치단체에서는 이거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이 바로 이 사업이구나. 여름에 해충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사소한 걸 여기고 시에서는 그냥 지금 하듯이,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은 주민들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과학적인 해충 방역 체계를 좀 구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해충 방역 지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리고 이것도 그냥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는 거, 약재를 뿌리고 다니는 것보다도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라는 게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면은 어느 지역이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지를
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해야지 그냥 전 지역을 대고 무작정 이렇게 옛날식으로 뿌리고 다니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것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충 방역 체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를 해서 이제 뭐 올 여름 벌써 다 다가와서 시간적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보강을 해서 우리 시민들 해충으로부터 받는 해충 그 괴로움 거기 좀 덜어드리고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세 가지 말씀 답변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별도로 관리하면서 좀 시차를 둬가면서 빨리 할 것은 빨리 하고 늦게 조금 미룰 수 있는 건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화면 속 영상을 한번 보시죠. 큰 개 두 마리한테 공격을 받았던 80대 할머니가 2달 동안 치료를 받던 중에 어제 숨졌습니다. 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19 구급대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총 1만 1,1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환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개물림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서 개물림 사고 관련 보장 항목이 신설된 후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개물림 사고도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분리시킨다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반려동물 놀이터 몇 개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반려견과 비반려인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인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충분하지 않겠지만 반려인과 반려인의 자유공간에 대한 욕구 해소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은 행정의 세심한 정책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환영하는 몇 분의 시민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고 집에만 가둬놓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시청에다가 가서 이렇게 좀 의견을 하고 싶지만 조금 그 부분들이 또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소형견하고 대형견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 입장 같은 경우 소형견이기 때문에 그거를 울타리를 조금만 이렇게 쳐줬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주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시장님이 그것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인문 조 4학년 김준영입니다. 시장님 반려견 놀이터 꼭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구 송악동에는 주변에 수영장이 없어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실내 체육 활동 공간도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악동의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이리 송악초등학교에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리 송악초등학교는 이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과 운동장, 주차장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건물을 개축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 복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 총 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도조차 없었는데 과거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가 선정하던 시스템에 이제는 학교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주관하고 교육지원청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장님, 이리 송악초등학교는 이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니 학교 복합시설 설치에 준비된 최적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학교 측의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소개했더니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이 설치된다면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송악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니 서둘러 내년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충 발생 데이터 구축 관련입니다. 해충들은 번식력이 강하고 발생 시기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비가 쉽지 않지만 효과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용역을 통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문적인 방역과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충 발생 데이터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선제적인 해충 방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조속히 실행되어 시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